안녕하세요, 진수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건모형의 명을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자평명리로 한번 다루어 보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자미두수라는 것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걸 자미두수의 대가이신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이두 김선호 선생님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격려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모는 술궁태음이 정확히 맞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미두수에서 여기가 술궁이고요. 이 술궁에 있는 별이 태음성입니다. 이게 계묘시가 아니면 술궁의 태음으로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은 계묘시로 정확하게 잡았다, 정확하게 귀납적 추명을 해내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저의 그 귀납적 추명을 한 노력도 보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주가 건모형님의 생시가 정확하다는 거, 이거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여러분들 덩달아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2배, 3배 훨씬 더 좋은 기분으로 영상 촬영 가능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평명리로 쭉 읽어 드릴 건데요. 제가 하시는 거 보면서 본인이 부족한 것 또는 깨닫지 못한 부분들 짚어보아 주시면 좋은 공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변 비결을 사실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이 사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운을 추론을 해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듯이 그리고 헌법이 있고 헌법 아래 오법이 있듯이 이렇게 전체를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통변 방법을 저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살피고 나무를 살피는 통변법,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쭉 나갈 테니까 한번 듣고 따라와 보십시오. 숲을 보겠습니다. 자, 사주 원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임수일간은 양입니다. 건모형은 남자죠. 남자가 양일간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보니 개수 묘목 오화 축미 축미 다 음이죠. 정화 이렇게 양이 전부 다 주위를 음의 인자들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명리학은 음양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양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주위에 있는 모든 음의 인력을 작용시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이렇게 다 인력을 작용시켜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내 주위에 두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남들과 똑같이 노력을 해도 나는 얻는 게 훨씬 더 많다, 또는 나는 남들보다 쉽게 무엇을 얻는다, 이렇게 크게 보는 겁니다. 일단 기본으로. 다음 또 크게 보는 것은요, 적천수 진가론에 의해서 이 일간이 귀격을 득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진가론에 의하면 임수일간은 이 물에 반짝반짝 빛을 비춰줄 광원이 필요합니다. 병화가 필요하죠. 오중병화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귀격을 득할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조후를 살핍니다. 축월에 태어났네요. 자축월에 태어나든지 오미월에 태어나면 덥거나 춥기 때문에 조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추울 때 태어났으니 병화가 떠주면 좋은데요. 정화로는 좀 약하죠. 그리고 정화가 간목도 없어서 불세기도 강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춥죠, 사주 자체가. 그래서 병화가 필요한데, 만약에 병화가 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자리에 병화가 왔다고 치면 개수가 이 병화를 가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임수가 귀격을 득하지 못하는 가란진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하늘은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국을 살피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합충형파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정계충이 되어 있고요. 충미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년의 원형 이정에 의해서
초년에 이렇게 충미충이 있고 정계충이 있으니 굉장히 바쁜 시기라는 것을 이미 사주원국에서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도 치이고 저기 가도 치이고 여기 가서도 쳐야 되고 저기 가서도 쳐야 되고 그러한 형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자를 보니까 이제 십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성을 보아하니 정제와 정제 이렇게 재가 있는데 재가 이미 천간에서 충을 당하고 있고요. 밑에 보니까 오축은 또 원진에다가 오축은 귀문관살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내를 나타내는 이 인자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충격이 심하게 받고 있고 원진에다가 귀문관살까지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귀문관살에 의해서 어떠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도 많이 분명히 겪었을 거고요. 또 여자와는 뭐 귀신이 들린 것 같이 사귀다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연출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순서대로 쫙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운과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아이고, TV 넘어갈 뻔했네. 자, 지금 원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세요. 목, 화, 토 빠지고 금이 빠졌죠. 다음에 수로 갑니다. 이렇게 사주 원국에서 오행 중 하나가 빠져 있는데 대운에서 만약에 이 오행을 다 채워줄 대운이 온다면 그건 남자에게 황금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 시기를, 왜냐하면 오행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자연순환 법칙을 완성시켰다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 시기를 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득하게 된다. 제5원소 보면 모든 원소가 다 갖추어지니까 지구를 지키지 않습니까? 너무 엉뚱한 소리인가? 네, 그렇습니다. 명리학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을 살펴보니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여러분들 루즈 하시기 때문에 자, 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25세 때 데뷔를 하는데요. 이 22세 때부터 시작된 경술 대운입니다. 그리고 92년 때 데뷔를 하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국에 이제 충미충이 있는데 또 술이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축술형 삼형살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싸이도 이렇게 토를 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싸이도. 그래서 싸이나 김건모나 이렇게 축술형 삼형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남자가 연예인일 때 삼형살은 관객들의 박수를 의미한다. 나를 따라다니는 좋은 관객도 있고 좋은 팬도 있고 나쁜 팬도 있고 관객과 팬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축술형 삼형살이 있어서 막 움직이고 있죠. 지지의 토들이. 그리고 보면 이 경술 대운이 거법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는 포태를 살필 겁니다. 12운성과 포태를 살펴봅니다. 경술 대운 자체가 이렇게 보면 경은 술에서 쇠지에 있다고요. 쇠지. 12운성 중에 생육대로 왕세병사에서 쇠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술 대운의 쇠지는 12신살로는 뭐냐면 반한살입니다. 말 위에 얹힌 아주 멋들어진 말 안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쇠지를 얻게 되려면 원국과 대운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원국과 대운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술, 오, 합작을 일으키죠. 반합으로 합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태지와 관대지의 합작이 일어나면서 이 대운 자체가 갖고 있던 반한살이 원국에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반한살이라는 것은 말 위에 탄 안장이고 그 위에 내가 앉아서 간다는 거니까 남들은 걸어갈 때 나는 말 타고 가는 격이죠. 남들의 인기가 10이라면 내 인기는 60, 70, 80, 90, 100까지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한살 쇠지가 정제와 반응을 하고 있으니 돈을 무지하게 버는 시작이 이 대운에 발현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2년 또한 보면요.
임신년이 오죠. 편인이 되는 신이 왔고, 특히나 이 신금은 나의 원국 중에 없는 오행으로서 좋은 대운과 연도에 대비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원국에 없는 금대운이 30년, 이 서방 금국이 딱 들어간 그 대운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방 금국을 30년간 타버리는 겁니다. 원국이 없던 것은. 자, 이렇게 봐야지만이 올바른 통변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숲을 보고 쭉 내려와서 나무를 보고 합충형파이를 보고 그 12운성을 보고 12시지를 보고 그다음에 12신살의 합작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통변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기후대운 넘어와서 또 잘 나가고요. 무신대운까지 들어와서 있게 되는데, 자, 이때쯤 되면 42세가 지나게 되면 이제 한 20년 잘 달려왔으니까 건모형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뭐 진취적인 것도 없고 새로운 맛도 없고 뭐 사는 게 뭐 그저 그렇고 뭐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무게합을 하고 있죠. 이게 또 매너리즘에 빠진 시기이기는 하지만 무게합이 됐다는 게 굉장히 하늘의 천운이라고요. 만약에 이 들어온 이 무토가 편관인데 만약에 무게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축과 미에 힘을 얻는다고요. 이 편관이. 그래서 칠살에 작용을 해서 본원을 칩니다. 임수를. 분명히 칠살에 작용을 해서 본원을 쳐서 건강이 안 좋든지 뭐 크게 파재를 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나 후원구 개수가 이 무토와 합을 하면서 그러한 칠살로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또 지켜주는 겁니다. 이 하늘에 진짜 천운을 탔죠. 30년을. 경술, 기유, 무신. 전생에 한 1000명 정도 구하면 뭐 이런 대운을 달리게 되겠죠. 지금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미년입니다. 30년간 서방 금국이 끝나고 앞으로 30년간 남방 화국으로 들어가는 운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정미년에. 그래서 정임 천간 합을 하고 있고요. 오미 육합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몸이 합쳐지는 육합을 이루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나의 일신상에 어떠한 합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대운에 그런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기가 오느냐 하면 이러한 예정을 눌러서 스위치가 탁 눌러지면서 인동시키는 해가 되면 이 대운에서 예정되었던 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19년 기해년입니다. 이 정관이 기토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정관은 원국과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 기토는 간목과 합을 하죠. 자, 원국의 간목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과 기가 갑기합을 하는데요. 성분을 보니까 상관입니다. 남자에게 상관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자, 남자에게 상관은 처갓집을 이야기하죠. 첫째는. 자, 둘째는 남자에게 상관은 인체로 보면 정자에 해당합니다. 난자 정자일 때 정자. 남자의 정자가 상관입니다. 이 상관이 정제로 들어가면 이게 내 부인이 되고 정제가 또 놓으면 이게 아들이 되는 거죠. 남자에게는. 그래서 상관을 정자로 보는데 이 정자가 육친으로 봤을 때 정관이죠. 기하고 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올해 만약에 결혼이 이루어지면 빠른 임신도 엿보인다. 이렇게 통변이 되는 겁니다. 왜? 나의 정자와 아들이 합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지지를 보겠습니다. 해수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해, 묘, 미, 연운, 원국, 대운이 해, 묘, 미, 삼업을 이룹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대운을 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19년에 결혼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통변이 되는 거죠. 오늘 좀 시간이 길었네요. 어떻습니까? 계묘시로 잡으면 이렇게 통변이 이루어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통변 비결들 꽤 있으니까 많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